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멘토 소개, 합격 수기, 전공 소개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면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준이고요. 입학 전형 알림이 드리머십 3기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사학번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성격을 일단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MBTI는 ENFJ이고 이제 좋아하는 것은 영화 보는 거랑 음악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합격 수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제가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내내 겪었던 다양한 진로 고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과 문과를 정하지 못하고 둘 중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파일럿을 희망하거나 고등학교 이제 첫 입학했을 때는 건축학과를 희망했을 정도로 이과 문과에 대한 약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2 때 사회 과목에 흥미가 생기고 상결 계열로 이제 진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회계, 세무, 경영, 경제 이렇게 상결 내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나에게 무엇이 흥미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왜 경제학과를 희망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특이하게 경제학과를 희망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노래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시티팝 장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티팝의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결국 경제학과에 진학을 해서 향후 사회분배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학교생활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꿀팁은 크게 수시와 정시, 모든 과목 챙기기, 선생님과의 관계, 선택 과목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시와 정시 모두 챙기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통 수시나 정시 이 둘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뭐 수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이렇게 한 가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와 정시 모두 준비하는 것이 후에 정말 입학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모두 공부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모두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과목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기술 과정과 한문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보통 챙기지 않고 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하나 모든 과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이 아니어도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에서 진로와의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전공과 이렇게 연관이 없는 과목에서도 약간 연결점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실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과 최대한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최근 이슈를 찾아봤고요. 뉴스와 논문 및 이런 경제 관련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심화적으로 나갔던데요. 이제 확률과 통계 시간에는 아무래도 경제와는 조금 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 통계라는 그 개념 하나에 집중을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탐구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탐구하고 거기서 이제 10년치 라면 가격을 막 조사하면서 정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을 때 라면 가격이 실제로 오른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생기부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도 경제와 조금 엮기가 어려워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글을 쓰는 수행평가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 생기부에 이제 경제 관련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생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제 저를 모르는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를 중요시했는데요. 이제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한년부장 선생님 모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의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사소한 질문이 생기면 무조건 여쭤보는 그런 습관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많은 질문과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로 및 공부를 자연스럽게 상담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는 수강 인원이 적고 이제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경제학과를 희망한다면 경제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경제학과를 희망하기 전에 경제를 듣고 나서 경제학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경제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목입니다. 이제 전공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전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경제 과목을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확통과 미적, 기하 이 수학 과목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도 이제 경제와는 미적과 되게 연관이 있어서 미적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확통과 미적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확통 과목을 선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미적을 듣지 않는 대신 수학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기 위해서 동아리나 일부 교과 세목에 미적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도 크게 생기부틀 잡기, 학교 봉사활동, 독서활동, 정규동아리 활동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기부틀을 먼저 잡기 전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생기부틀을 잡기보다는 일단 자신이 하고 있는 진로 고민을 생기부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옆에 제 생기부를 보시면 회계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조사했고 분류해서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진로 고민으로 자신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제 진로가 정해졌다면 이 생기부틀을 잡아서 생기부의 통일성과 심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경제학과에 와서 사회분배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통일성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나 이런 마르크스와 관련된 부의 재분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생기부 전체 내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혹은 이제 심화와 관련된 내용은 1학년 때 다시 쓴 주제를 더 심화해서 3학년 때 다시 조사를 하면서 생기부를 뭔가 심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일본의 버블경제 1학년 때 조사해서 했었고요. 이제 3학년 때는 이 버블경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을 좀 더 심화적으로 탐구한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에 버블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서 좀 더 심화적으로 같은 주제로 심화적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교내 봉사활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지만 교내 봉사활동은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실성과 인성을 보여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절에는 학생 키트를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그런 급식 도우미나 학교에서 하는 학생 주도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저의 성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내내 모든 교내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독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 교내에서 독서 프로그램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교과 과목 내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융합독서 도록 클럽 이걸 통해서 좀 더 저의 책에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밑에는 레미제라블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학 시간에 제가 읽은 책을 선생님께 감상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 이렇게 제 생기부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정규 동아리 활동은 자율적 학습 능력, 인성 및 사회성,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약간 부족한 과목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서 이제 수학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했었고요. 2학년 때는 전공과 관련된 약간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론 동아리를 들어가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큰 틀로 잡기와 모의 면접 경험 쌓기, 자기가 했던 활동들 모아두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큰 틀 잡기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세뇌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큰 틀로 잡아서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약간 느낌으로 추가를 해서 정부나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사회 분배에 대한 문제 시스템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자신의 뭔가 목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 면접 연습입니다. 저는 면접을 연습할 때 매일 학교에 나가서 혼자 연습하거나 선생님과 친구들과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이 모의 면접은 굉장히 익숙함과 그런 긴장감이 되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의 면접 연습을 통해서 자세 및 발음도 교정하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도 이겨낼 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준비 시 약간 어떠한 질문이 나올까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서 제가 어떻게 면접 질문을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형은 두드림 인재상이었는데요. 두드림 인재상은 주도적인 교구 생활을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인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생기부에 무슨 주도적인 교구 생활을 할 수 있나, 무슨 교구 생활을 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떠한 면접 질문이 나올지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건학 인형과 교원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생기부에서 또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해서 예상치 못한 면접 질문 시 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 온전히 파악하기입니다. 이제 생기부에서는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할 때 왜, 무엇을 깨달은 점,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를 유형화해서 하면 나중에 답변을 할 때 손쉽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제 면접처럼 친구들, 선생님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 실제 면접 질문인데요. 제번스의 한계 효용에 대해서 미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 탐구를 왜 했고 무엇을 했으며 결국 여기서 깨달은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토론 퍼실레이터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 토론 퍼실레이터 활동은 저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꼬리 질문으로 학교에서 매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꼬리 질문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항상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아두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했었던 자료들을 이제 컴퓨터에 모아뒀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제가 썼었던 보고서, 수행평가, 독서록 등을 보면서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접 질문 답변에 이렇게 자료들이 모아뒀을 때 훨씬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아두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전공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전공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연등이 되게 많이 열려 있죠. 저희 학교는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면 이렇게 연등에 소원을 달아서 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밤에 보면 연등에 불이 켜져서 학교가 굉장히 이쁩니다. 딱 봐도 사진 보면 정말 이쁘죠. 이제 다음은 인카페인데요. 이제 야외에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그러니까 팀플하거나 이런 과제하기에 정말 적합한 곳이어서 되게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애용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희 학교에 살고 있는 고양이 동국인데요. 동국이는 이제 중앙도서관에 지나가면 매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국이에 대한 여담으로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동국이는 그 2019년도에 학교에 들어와서
19학번이라고 제가 이사학번인데 저보다 선배라고 항상 이렇게 여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국대에 오면 약간 음식과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학식이 굉장히 맛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치즈불닭 철판이라고 치불철로 불리는 음식인데요. 이렇게 치불천, 김선천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굉장히 학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집으로는 이제 충무로나 동대 입구 쪽에 맛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와 경영의 차이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경제와 경제를 이제 손쉽게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제는 어떻게 돈을 잘 쓸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고, 경영은 어떻게 돈을 잘 벌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반면, 경영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이제 경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학과에 들어오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 현상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여 이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이제 미세경제학은 시장경제의 적용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요. 거시경제학은 거시경제 변수의 결정 원리 및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계량경제학은 통계학,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 자료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제경제론, 법경제학, 게임이론, 금융경제학 등등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경제학과에 들어오면 이제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동아리 2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학 연구의 포드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1958년 설립 이래로 매해 논문집 발표 등 꾸준한 활동을 해온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 논문집 작성과 금융 및 연구 활동을 하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선배들과 이 졸업생들과의 만남에서 선배들이 경제학과에 나와서 어떻게 취업했는지, 어떠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만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상격항해 KCC에서는 전국 규모의 영어 연합 동아리로 동국대 지부로 활동하며 학술 집회 및 강연 등의 학술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학과에 나오면 대표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학자 및 연구자, 경제 분석가 및 관리자 이렇게 3가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보통 CPA를 준비하거나 이제 금융 쪽에 많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배우는 미시경제 원론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미시경제 원론에서는 개별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주로 배우는 내용은 수요 공급, 탄력성, 이런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 같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데요. 이 옆에 실제 사진은 한계 비용과 관련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제학과 추천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 시장경제를 위한 지신게임이라는 책을 읽고 이 사회분배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제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싸움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 경제체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여러분들 입학 잘 하시길 바라고 학교에서 만나길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입학전형 알림이 드리머 13기 신유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멘토 소개, 합격 수기, 면접, 학과 소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두드림 전형으로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드리머 13기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다음은 저의 합격 수기에 대해서 10분간 핵심만 담아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를 가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위주로 탐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창업률이 높은 학과를 탐색하게 되었고 저는 산업공학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3년간 산업공학과를 희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로로는 1학년 때는 단순히 이과를 희망하였고 2학년 때는 과학 관련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3학년 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IT 회사 창업을 희망하였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으로는 산업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공 가이드북과 산업공학과의 교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2학년 때에는 물리학 1, 화학 1, 경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였고 3학년 때에는 물리학 2, 화학 2,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학년별로 성적 변화가 거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성적 편차가 거의 없는 그래프도 일자 그래프를 그리는 성적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의 생기부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고 3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융복합형 인재가 되자. 두 번째, 다양한 활동에서 진로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자. 세 번째, 같은 주제를 꾸준히 탐구하여 진로를 구체화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략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2학년 학급 생활을 하면서 평소 불편했던 점을 생각해보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창업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창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활동을 하며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저는 자율활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코딩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아두이노로 사물함 잠금장치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코딩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활동 이후 코딩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직접 팀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코딩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3학년 때는 2학년 때 했던 코딩 동아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스마트시티 회사의 사장 역할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IT 기술과 창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2학년 때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소 환경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드러내었는데요. 3학년 진로 활동으로 3개월간의 장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관심 분야 탐구에 대해 열정적인 자세를 드러내었고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등 스마트팜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교과목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진로와 엮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학 과목의 경우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탐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물리 시간에 RFID 원리에 대해 배운 후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RFID를 활용한 자동 마스크 수거함을 설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탐구 과정에서 책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어 또는 국어, 외국어 과목의 경우 교과서 본문과 문화 사례 등 교과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영어 교과서 본문 속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물류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국과목이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세계 시민 수업 시간에 난민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난민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친구들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품 개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의 내용과 연계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드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소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화학 시간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탐구 후 경제 시간에 배운 ESG 경영과 연계시켜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연계하여 탐구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탐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진로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작은 발표라도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하였고 선생님께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작은 활동이라도 조장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무조건 탐구를 해본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저의 진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학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생기부에서 진로와 연계하여 끊임없이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보여주는 학생, 또한 다양한 배움의 연계를 즐기는 융합적 사고가 남다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기부 다양한 곳에서 산업공학과를 희망함을 드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동아리, 한국사, 수학교과, 영어교과 등 다양한 곳에서 산업공학과의 진로를 희망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와 교내봉사 활동을 놓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산업공학과에서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알고 꾸준히 수학 멘토링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수학 능력도 늘 수 있었고 또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저의 봉사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이라는 책과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은 산업공학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었으며 트렌드 코리아는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변화를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책을 통해 무언가 보고서 주제를 잡고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을 통과하였다면 2차 면접평가가 있습니다. 저의 면접평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시간은 10분이며 면접관은 2명입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전 이 3가지 자세를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대답은 2갈씩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대답을 2갈씩으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표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활동의 대답은 목적, 활동에서의 자신의 역할, 활동 후 느낀 점을 포함하여 답변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감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접의 기본 자세가 준비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질문 정리를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 학과 지원 동기, 자기소개, 장단점, 자신의 목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까지 먼저 준비를 한 후 암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생기부 속 언급된 개념과 기본적인 공식 또는 원리에 대해서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생기부 쪽집게 정리본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쪽집게 정리본을 만들면 면접 당일날 이 쪽집게 정리본 한 권으로 저희 면접 준비를 다시 한번 훑을 수 있으며 어딜 가든 이 정리본 하나만 있으면 빠르고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생기부 면접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쪽집게 정리본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의 면접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모의 면접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모의 면접을 해야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의 면접을 가장 나중으로 미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면접을 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 빠르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도 모의 면접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의 면접하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면접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을 자주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접 준비가 모두 다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고 뉴스를 읽는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연하게 답변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활동을 통해 면접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면접 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 때 제가 IT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자기소개 때 IT 창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롤모델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하기 바로 전에 읽었던 뉴스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근마켓이 발상의 전환으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었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저의 IT 창업에서 가장 롤모델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은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것을 배우는 학문일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산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효율과 최적화이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즉, 더 나은 일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는 산업시스템공학의 이해, 산업시스템 프로그래밍, 경영과학, 인간공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과내 동아리에는 축구 동아리, 기술경영 스터디, 자기개발 스터디, 또한 프로그래밍 동아리가 있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진로가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과 물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시고 서비스와 금융, 그다음 IT 계열 쪽으로도 많은 취업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교정이 정말 이쁘죠? 동국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느 곳이로든 교통편이 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굉장히 넓고 연등 축제를 할 때는 연등이 달려서 학교 교정이 정말 예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 동국대학교 입학전형 알림이 드리머 13기 신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